저기서 쇼미더머니를 하는. 이 공연 끝나고 공연 이후의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공연 다음 날인 지금 카페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떨었어요. 공연 전에 너무 떨어가지고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작품을 준비를 하는데 2주 정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내 안무 작품을 올리는 공연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뭔가 부담감이 엄청 커진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거보다 그런 부담감은 아니고, 약간 물론 잘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모든 게 다 처음이었거든요. 뭐냐면 베를린에서 내가 만든 작품으로 공연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솔로로 작품을 만든다, 이것도 처음이었고,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원래 안무가 선정 공연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안무가 모집을 하는 게 5월이었어요. 4월 말 거의 그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한 3달 전이었던 거죠. 시간은 많았어요, 사실. 왠지 모를 부담감 때문에 손에 놓고 있다가 거의 6월 말 7월 1일 이때부터 급하게 음악을 만들고 구성을 하고, 약간 그렇게 해서 진짜 2주 정도 가까이 좀 다급하게 준비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사실 안무를 한 게 거의 없어요. 진짜 그 중간에 제가 그 재즈 음악 같은 거 나오면서 막 인형극처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파트만 조금 안무를 하고, 안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또 그런 게 춤이 거의 없거든요. 연기 위주의 그 씬이어가지고 막 웃고 막 하품하고 막 눈치 보고 약간 이런 동작들 진짜 거의 마임처럼. 그 뒤에 이제 춤추는 씬이 한 4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 4분 내내 즉흥을 합니다. 안무를 하질 않아요. 진짜 딱 음악 타이밍, 동선. 여기서 이 음악 파트에는 여기서 이 춤을 출 거고, 여기서는 여기서 춤을 출, 이것만 정한 거지 도저히 안무를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즉흥으로 막 때려 박았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까지 계속 리허설 연습 이런 거 다 음악 타이밍이 잘 맞다가 하필 딱 공연 그 날에 그 시간에 이 음악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자를 잘못 센 거지. 아무리 즉흥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는 그 음악 타이밍이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밀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 음악이 안 나잖아. 아 망했다 하고 다시 춤을 추다가 결국 다시 이제 막 즉흥을 즉흥으로 커버했다, 약간 이런 생각. 좀 오랜만에 무대를 쓰고 오랜만에 조명을 받다 보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확실히 무대 서는 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원래 제가 여기 독일 이제 와서 사실 아는 사람이 크게 많진 않아요. 친구도 많이 없고 사실. 그래서 뭐 가족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 혼자 여기서 이제 막 고군분투를 하면서 공연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안 오거나 못 올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도 고맙게도 이제 친구 2명이 어제 와줬어요. 마리아랑 폴, 이렇게 2친구가 와줘서, 심지어 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떨려하니까 공연이 7시 시작인데 6시에 와서 이제 막 응원을 막 이렇게 해주고 또 공연도 끝까지 봐주고. 저는 첫 번째 팀이어서 사실 제 거 하고 그냥 가도 됐는데 마지막 팀 하는 것까지 같이 봐주고, 그리고 끝나고 맥주도 마시고 맥주도 사줬어요, 소리. 땡큐. 그리고 마리아도 너무 고맙고, 왜냐면 사진도 찍어주고 제가 하는 것들 다 비디오도 찍어주고. 그래서 너무 이 2친구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약간 하고 싶어요. 벨리에 온 지 지금 9개월 정도 됐는데, 약간 저는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당연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거나 아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안무를 하고 공연을 하고 춤을 추고 뭔가를 만들고,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고 또 제 작업물들을 같이 봐주고. 어제 사실 공연이 끝나고, 공연은 뭐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내 작품을, 내 공연을 보러 와준다? 이거 자체가 저한테 너무 소중하거든요. 와서 이제 자리를 지켜주고 제 공연을 보고 얘기도 해주고, 제 스스로 이제 만족하는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되게 좋았고 되게 행복했어요. 공연이 잘 끝났든 못 끝났든 뭐 작품이 뭐 잘 나왔든 안 나왔든 어쨌든 계속 이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이곳에 와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뭔가 한국에서 공연을 하면 약간 관객층이 물론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조금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배, 후배, 친구,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무용과 관련되어 있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 공연을 보러 왔단 말이죠. 제가 공연을 했을 때 어제 했던 공연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한국에서 기존에 해왔던 그 부담감이 느낌이 다른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특히 이 무용 공연은 티켓을 사서 직접 보러 오는 사람도 물론 요즘 많아졌지만 제가 공연했을 때까지만 해도 돈을 주고 티켓을 사서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약간 초대권이나 아니면 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관객들이 돈을 주고 직접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약간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게 본인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연을 하나를 봐도 편하게 뭔가 그냥 즐길 수가 없고, 약간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나는 지금 이 공연을 올리려면 평가가 되어진다. 내가 내 예술, 내가 내 생각을 온전히 그대로 물론 쏟아야겠지만 그것보다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테크닉이 더 좋아야 되는지, 얼마나 이 뭔가 같이 무용하는 무용수들이 있으면 이 케미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등등, 이런, 아니면 뭐 연출력이라든지 뭐 약간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해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한국에서 공연을 하면 내가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작품 진짜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베를린에서 공연을 했을 때 2주 만에 그 준비한 거 치고 저는 나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구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베를린에서 그 작품을 준비를 했을 때는 내가 여기서 막 춤을 진짜 완전 테크닉적으로 잘 추지 못해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괜찮다고 그냥 저도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던, 한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뭔가 조건이 많았어요. 더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된다. 더 완벽하게, 더 테크닉적으로 춤을 더 잘 춰야 되고 뭔가 더 연출이 더 좋아야 되고 뭔가 이런 강박이 좀 있었거든요. 왜 나는 한국에서 공연할 때 부담감과 이 베를린에서 지금 공연을 했을 때 부담감이 왜 다른지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9개월 동안 공연들을 좀 봐왔어요. 이게 테크닉적으로 뭐가 완벽하지 않아도 뭔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 날 것 그대로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저도 모르게 뭔가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도감이라는 감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이 편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계속 잘해내야 된다,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중압감이 진짜 너무 컸었어가지고 이게 완벽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디어는 많은데 구현이 안 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개를 망쳤던 어제 공연을 했을 때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 부담감이 막 내가 잘 해내야,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다 성공시켜야 되고 막 진짜
모든 그 이야기들을 내가 막 다 잘 막 전달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공연을 처음 올린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 그런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끝나긴 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비자가 10월에 끝나요. 제가 처음에 여기 온 이유가 독일 석사를 유학을 하려고 2년 전에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7개월 동안 이제 독일 유학 석사 서류를 준비를 했다가 1차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왜 떨어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정말 포트폴리오가 그지 같았거든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작품이랄 것도 없었고 사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실 안무 작품이랄 게 크게 없잖아요. 독일을 꿈꿔왔던 그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독일을 오고 싶다라고 그렇게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려고 내가 그 석사 시험을 냈는데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거의 10년 가까이를 왔었는데 1차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는 느낌인 거예요. 계속 대학교 졸업만 했지 뭐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는 느낌? 그냥 무용 말고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찾아봐야 되나. 근데 그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게 춤, 무용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내가 이거를 쉽게 포기할 수가 있을까? 근데 또 포기를 안 하자니 뭐가 안 보였어요. 눈앞이 캄캄한 느낌? 계속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나 그냥 옷가게 알바하면서 몰라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 그게 저는 너무 헷갈렸던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이게 문이 안 열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회해서 내가 그럼 다른 일을 생각을 해서 이걸 찾아보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이게 감정이 무슨 감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무슨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내가 그러니까 무기력함? 무능함?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뭔가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막 방황을 막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나 독일로 와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뭐냐면 그냥 진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진이라고 이제 엄청 오래된 친구를 만났죠. 오랜만에 만나서 그때 카페 가서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이 나는 독일을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스치듯 지나갔어요. 전혀 그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싹 지나간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나진이한테 갑자기 얘기하다가 나 독일을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 때부터 제가 늘 뭔가를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일이 생기면 독일 갈 준비를 해야 돼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늘 해왔어요. 이거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패를 하고 진짜 절망 속에 빠져든 가기는 가야 되는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 약간 한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그 독일을 왜 가고 싶어 하는지 나도 내 이유조차도 이제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가자 그냥 몰라 뭐 석사고 뭐고 그냥 일단은 가자. 대학원 입시가 올해 그러니까 2026년 2월이었거든요. 그 1차 서류가. 근데 이제 요거는 안무학과는 아니고 다른 쪽의 그 학과였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연출을 하고 비슷한 류의 이제 학과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하려고 제가 10월에 와서 조금 적응을 하면서 동시에 그 학과 서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2월에 이제 서류를 내고 그 안에 이제 여기 있는 현지 독일어 학원도 다니면서 이제 독일어 학원에서 친구도 조금 생기고 제가 영어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 어플 중에 그게 이제 미덥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 그냥 막 참여를 막 해가지고 그 문 앞에서 진짜 30분 동안 고민하고 들어갈까 말까 왜냐면 너무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제 눈 딱 감고 들어가서 진짜 막 못 알아듣는데 그냥 막 웃고 그냥 막 어떻게든 막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조금 몇 달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2월에 그 원서를 넣었는데 5월에 결과가 떨어졌어요. 요번에 떨어졌을 때는 별로 크게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크게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약간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한 게 없잖아요. 요번에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떨어졌을 때 기분이 더 괜찮았던 게 뭐냐면, 물론 슬펐죠. 근데 어쨌든 난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베를린에 있고 여기서 어쨌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잖아요.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학원이 끝났다고 나는 그냥 돌아가야지, 끝났지, 이런 생각보다는 한국에 있을 때 떨어졌을 때랑 지금 여기 있을 때 떨어졌을 때가 좀 기분이 달라요. 그래서 뭔가 대학원 안 됐어? 그럼 나는 또 다른 기회를 여기서 더 찾아봐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식의 예술을 만드는지를 아직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 무지하다 생각하거든요. 독일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 혹은 방향들을 내가 경험은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경험적인 부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예술적 가치관을 잘 어떻게 믹스를 하던 나만의 것을 또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고 경험이 많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예술적인 그런 흐름들 혹은 생각들이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기 와서 좀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한국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춤을 추는 게 저한테는 아직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날 괴롭혔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물론 분명 좋았던 부분도 많았지만 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항상 제가 한국에서 춤을 추면 진짜 이 관객들한테 내 이야기를 전달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무용을 배웠을 때부터 애초에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늘 평가를 받았고 늘 시험을 받고 뭔가 항상 그 경쟁을 했고 선생님들 혹은 이 교수님들의 시선에 맞춰서 뭔가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춤을 췄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춤이 아니라 이 관객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춤을 춰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춤을 췄던 거예요. 나중에 되면 또 모르죠. 이 독일이라는 이 시스템에 아주 질려가지고 역시 한국 최고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곳에서의, 물론 이곳도 단점이 엄청 많지만 몇 달 뒤에 진짜 독일 진짜 개 쉬시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으로서는 이 자유로움을 조금 더 느끼고 싶고, 그래서 비자를 더 연장해서 더 받아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비자 서류를 이제 시작이니까 비자 서류를 준비를 하고, 제일 그리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자유롭게 내 이야기를 막 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고 막 같이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그 편안함이 여기서 없어요. 내가 뭘 느끼고 뭘 감정을 이렇게 느껴도 말을 못하니까 이 답답한 속 얘기들을 할 데가 없는 거죠. 거의 다 문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진짜 막 단어들로만 얘기를 거의 위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주는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 내가 조금 더 그 말을 잘 할 수 있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을 저는 말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 막 내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고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 이 베를린 생활 너무 좋고 너무 아직까지는 행복해요. 이 자유로움을 더 느끼고 싶고 독일에서 첫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살아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비자를 준비를 해야겠죠. 네.